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일입니다. 썸네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작년에 총 두 번의 퇴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6개월 정도 다니고 퇴사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한 달여 만에 퇴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저는 불안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대책 없이 퇴사를 했었기도 하고, 또 제가 엄청 적은 나이는 아니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은 그때 이제 막 회사를 다 입사해서 뭔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게 보였는데, 저는 자꾸 회사에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가고,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 내가 회사에 맞는 사람인가? 근데 나 이렇게 살면 미래를 꾸려 나갈 수는 있는 걸까?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 걸까? 라는 불안함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지금은 진짜 너무 괜찮습니다. 제 최근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두 번의 퇴사를 겪고,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어서, 좋아하는 F&B 분야의 기업에 취업을 하게 돼서, 지금은 너무 덕업일치로 잘 일을 하고 있어요. 한때 정말 불안하고, 1년 안에 퇴사도 두 번이나 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해서 지금은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었는지, 제가 면접에서 아니면 자소서에서 이걸 어떻게 녹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퇴사 후에 겪는 뭔가 방황, 불안이 방황이 아니라는 거를 좀 관점을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저한테 실제로 해보고 되게 도움이 됐던 방법들이라 여러분들이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퇴사를 이렇게 1년에 두 번이나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때 당시에는 퇴사를 되게 실패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물론 이것도 다 경험이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퇴사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그 목표에 방향을 찾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틀어도 목적지를 찍고 잠깐 길을 벗어나도 내비게이션이 내가 알려준 방향대로 가지 않았어, 망했어, 그냥 목적지 못 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새로운 경로를 안내해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목적지로 가는 시간이 조금 돌아갈 수는 있어도 결국에 계속 가다 보면 그 목적지로 가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도 퇴사도. 처음부터 내가 맞는 걸 찾아서 일직선으로 가는 사람보다는 제가 당연히 더 늦겠죠. 늦겠지만 어쩌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직선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그러니까 이 퇴사, 이런 방황이 절대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경로를 향해서 가는데 약간 돌아가는구나. 근데 이것들이 결국 나한테는 나중에 다 도움이 되겠구나. 목적지를 향해서 언젠가는 도달하겠구나. 라는 생각만 갖고 계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퇴사를 하고 그때 방황했던 시간들을 제가 어떻게 저만의 무기로 만들 수 있었는지, 제가 직접 해보고 진짜 저한테 도움이 됐던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 회사가 맞지 않았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내가 이 회사랑 안 맞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 두 번의 회사를 겪으면서 느꼈던 게, 어쨌든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회사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감내를 해야 하는데, 그 인간관계가 그렇게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내가 회사에서 버틸 수 있는 동력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내가 그걸 버틸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분야면 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업무 강도도 그렇게까지 나한테 특별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들어가가지고 열심히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 좋아하는 분야가 뭔지 생각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좋아하는 분야를 찾게 되었던 질문 세 가지를 지난 영상에 올려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찾았었습니다. 음. 이 방법들이 너무너무 도움이 되었고, 진짜 저한테는 제 인생을 바꿔준 질문들과 방법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내가 그 회사가 안 맞아서 나왔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뭔가 그 퇴사의 경험이 어쨌든 실패 경험으로 자꾸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기서 뭘 배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면접을 하게 될 때도 혹은 자소서를 쓰게 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짧은 시간이라도 전 하루하루가 모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회 초년생으로 처음 들어가 가지고 메일을 좀 잘 쓰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또 AI가 붐이었다 보니까 AI를 활용해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확실히 '나는 사람과 소통하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잘 맞는 사람이고 그걸 잘하는구나.'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보면서 '내가 나중에 자소서 쓸 때도 요런 점들을 쪼끔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소서와 면접에 어떻게 녹였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그 한 달 다닌 회사는 자소서에 기입하지 않았어요.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딱히 기입하진 않았고요. 6개월의 그 신입사원의 경험은 넣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약간 아쉬운 게 거기 회사가 업무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상 자소서를 쓰고 싶어도 쓸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소서에는 그렇게 그 회사에 대한 언급을 딱히 하진 않았지만 이력서에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걸 했고 뭐 어떤 퍼포먼스를 내었는지 요 정도만 간략하게 썼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면접에서 다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 면접관 분도 그 6개월 동안 신입사원을 했었는데 왜 퇴사했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과 제가 맞지 않다고 느꼈고 저는 조금 더 능동적인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의 일들은 저를 조금 더 수동적으로 만들게 되면서 내가 좀 성장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면접 때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살면서 가장 힘들거나 어려웠던 순간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걸 극복한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그 질문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진짜 그 한 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서 진짜 다시는 이렇게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불안하고 되게 힘든 순간이었는데 그 질문을 들으니까 힘들었던 게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고였었는데 말씀을 드렸던 게 저 그때도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되게 직무방황도 하고 회사를 퇴사를 하기도 해서 제가 자꾸만 들었던 생각이 '내가 뭔가 잘 버티지 못하는 사람인 건가? 좀 너무 방황을 많이 하는 건가? 이대로 이 미래가 계속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었는데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게 F&B 산업이었다. 그리고 지난 회사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때 당시에 업무적인 측면, 저한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선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일의 업무 강도를 못 견디는 사람은 아니구나. 지금 내가 F&B 산업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극복되고 아주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면접 보는 그 기업은 F&B 기업이었고 사실이 그 말도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히려 좀 좋게 봐 주신 것 같아요. 그 기업이 지금 제가 다니는 기업이거든요. 저의 뭔가 그렇게 퇴사의 경험, 방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만의 뭔가 진정성 있는 무기로 잘 풀렸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 에피소드도 한번 풀어 봤는데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제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도 절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불안했고 그만큼 방황하고 그만큼 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조금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헤매만큼이 여러분의 땅이다.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면접이나 자소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어내려고 굳이 하지 마시고 조금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잘 풀어내신다면 그 부분도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여러분, 퇴사는 일단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방향성으로 가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로 내가 이 회사와 왜 맞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뭘 배웠는지 써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걸 알게 됐는지 생각해보기. 이 세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다음 회사를 갈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오히려 이 과정들이 무기가 되어서 잘 취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취업도 취업이지만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성장하시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불안하시고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의 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저의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1년에 퇴사를 2번? 진짜 쉽지 않았는데 작년에 저도 정말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하신다면 오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